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야외에 나와봤는데요. 오늘은 중독에서 벗어나고 삶의 기쁨을 찾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면 다양한 중독이 있는데요.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쇼핑 중독, 스크린 중독,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리가 중독하면은 나하고 좀 먼 얘기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은 중독을 한두 가지씩 가지고 있어요. 중독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연구된 것이 많고 기존에 자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를 했을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도파민이 너무 자주 많이씩 나오는 경우에는 도파민 수용체라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게 돼요. 도파민 수용체가 줄어들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중독적인 행위를 할 때는 잠깐 기쁘지만 그 행복은 또 금방 사그라들고, 그래서 일상 속에서 너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중독적인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가 아주 행복해진다, 만족을 느낀다, 이것을 알고 있어요. 이 단순한 도파민 회로 때문에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느껴야 하는 진실한 행복감, 그런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아주 얄팍하고 가벼운 방법으로서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 그런 방법들이 주로 중독을 만드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잠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즉각적으로 되잖아요. 마시기만 하면 즉각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게임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사회에서는 레벨이 오르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게임에서는 즉각적으로 레벨도 오르고 몹을 죽이고 거기서 좋은 아이템도 나오고, 그 아이템이 가상의 것이지만 내가 뭔가 얻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게임을 하면서 뭔가 내가 뭘 이뤘다 하는 그런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얄팍한 성취감이죠. 그게 단순하게 이렇게 클릭을 한다든지 마우스를 움직인다든지 키보드를 만지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내가 이 삶에서 뭔가를 획득했다, 무엇을 성취했다, 이런 느낌을 얻으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쾌락의 양이 증가하면 도파민 수용체가 감소하고, 도파민 수용체가 감소하면 예전하고 똑같은 자극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죠. 음식이라고 친다면 점점 더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야지 만족이 되는 것이고, 또 성적인 쾌락에 중독이 된 사람은 좀 더 자극적인 것, 좀 더 센 것,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쾌락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한없이 많이 얻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쾌락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점점 더 무기력과 우울감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그 얄팍한 방법으로 쉽게 행복을 얻으려고 했던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을 나의 내면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외면에서 어떤 대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한 게 잘못이겠죠.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살펴봐야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극의 양을 점차 줄여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꺼번에 완전히 끊고 바뀌면 좋겠지만 그게 힘든 사람은 조금씩 조금씩 끊는 방법이라도 써야지 되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짜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트륨의 양을 줄이려면 한꺼번에 완전히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싱겁게 먹게 되면 혀의 감각의 역치가 변하기 때문에 그 맛에 적응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소금을 조금만 넣어도 그게 충분히 짜다고 느껴지게 돼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삶에서도 감각적인 자극들을 최대한 줄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감각에 대해서 6가지를 설명했죠. 색, 성, 향, 미, 촉, 법. 색이라는 것은 시각이고, 성은 청각, 향은 후각, 미는 미각, 촉은 촉각, 법은 오감은 아닌데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들 얘기하는 것이죠. 이 6가지를 줄여가야지 우리 마음이 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실천했던 방법들이 알고 보니까 이 6가지를 줄이는 쪽이었더라고요. 잡념 내려놓기, 그건 알고 있는데 오감의 자극을 줄이는 것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상 속에서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내용이실 거예요. 시각적인 자극이 과한 것을 빛공해라고 하죠. 빛공해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연 상태에서는 햇빛하고 달빛이 있는 거죠.
밤이 되면 집안의 조명을 너무 밝게 하지 않고 줄이는 게 좋아요. 한국에서는 형광등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거 말고 작은 스탠드 같은 거 조명을 켜서 어둡게 하는 것이 좋고요. 조명을 적게 사용하고 좀 더 마음이 고요해지도록 휴식을 하도록 그런 방법이 좋겠습니다. 또 시각적인 자극을 줄인다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스크린에 많이 중독이 돼 있잖아요. 뭐 저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도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취하는 건 괜찮죠. 적당한 시간을 넘어서서 너무 거기만 몰두하는 것도 중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TV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거 보는 시간을 좀 제한을 해서 저녁에 잠잘 시간에는 그런 거 더 하지 않도록 시각적인 자극을 좀 줄여야지 우리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것입니다. 청각적인 자극을 줄인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소음공해, 주변에서 나는 소음을 차단을 하시면 돼요. 시골에 가서 살면 정말 좋겠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도시에서 살고 있잖아요. 도시에 살고 있더라도 시간이 날 때 주말에 이런 때는 등산을 한다든지 자연에 가서 좀 편안한 시간을 가져보고 조용한 곳에서 가만히 있어보고 그런 중에서 우리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는 것이죠. 소리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우리 유전자에 새겨진 것은 이런 자연의 소리, 이게 무슨 소리지?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이런 것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는데 자동차 소리, 기계 굴러가는 소리 이런 소리 들으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유전자에 그렇게 새겨져 있는 거죠.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내 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을 위해서 그것을 좀 배려를 해줘야 되겠죠. TV라든지 이런 미디어가 시각적인 자극도 많지만 청각적인 자극도 많으니까 하루 종일 TV를 켜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건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겠고 TV라든지 미디어 같은 것은 꼭 필요한 것만 정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후각에 대해서도 향기 공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향수를 뿌렸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맡으면 굉장히 역겨울 수가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게 심각하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의 옷에서 나는 섬유유연제 냄새라든지 뭐 세제 냄새라든지 화장품 냄새라든지 그런 게 몇 미터 밖에서 날 정도예요. 생채식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게 점점 더 민감해져요. 저 말고도 민감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섬유유연제라든지 방향제라든지 이런 데서 인공향이 나오는데 그것을 향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는 향기가 아니고 굉장히 역겨운 그런 화학물질로 느껴지거든요. 향기 나는 샴푸를 안 써버릇하면 그 향이 역겨워진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게 익숙해서 그런데 안 쓰면 또 그 반대가 되거든요. 인공향이라는 것이 대부분 발암물질이라든지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도 훨씬 건강한 거죠. 미각의 자극을 줄이는 것은 제가 다이어트에 대한 영상도 하나 만들었잖아요. 거기 보시면 아실 텐데 양념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것이 좋고요. 아예 뺄 수는 없다.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양을 줄여보세요. 양념을 줄이는 것이 좋고 자연 식물 그대로 먹도록 하는 것이 좋고 먹는 양도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지만 조금씩 줄여나가고 음식을 먹을 때 천천히 명상을 하듯이 의식적으로 식사하는 방법을 해보세요. 미각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허용적이죠. 성적인 부분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이 제한을 하는데 미각은 자기 혼자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제한이 없잖아요. 내가 너무 과식을 하고 많이 먹어서 몸이 부담이 되고 병이 걸려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먹는 것에 대한 자극을 우리가 탐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음식에 대한 쾌락을 줄이면 나중에는 아주 단순한 음식을 먹어도 정말 맛있다 하는 만족감이 느껴지게 돼요. 자극적인 음식을 가급적 줄이고 또 먹는 양도 줄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단순한 음식에 대해서도 만족감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촉각에 대한 자극을 줄인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텐데요. 하나는 우리 몸에 촉각 자극을 실제로 줄인다. 조이지 않는 옷을 입고 꽉 조이는 브래지어 같은 거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에 편안한 옷을 입는 것이 우리 마음을 이완시키는 것에 좋은 것이고요. 촉각의 또 다른 의미는 성적인 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적인 쾌락에 있어서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음식에 있어서 탐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점점 더 큰 자극을 원하고 우리 마음의 행복감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적인 행위를 한다면 애인이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 말고 혼자서 하는 방법도 포함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극을 줄이는 것을 요즘에 영어로는 노팹이라고 하고 한글로는 금딸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카페도 있고 동영상도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성적인 행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란물이라고 해요. 음란물에 대한 자극을 줄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자료를 찾아보시면 정말 많아요. 노팹을 실천해서 정말 삶의 의욕이 살아나고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성취하게 되고, 그렇게 됐다는 후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어요. 우리 삶의 여러 부분에 자극을 절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색성향 미촉법의 마지막, 법에 해당하는 생각을 줄인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잡념을 줄이자, 이런 뜻도 되고요. 맹자님이 하신 말씀에 비례물시 비례물청, 그래서 얘가 아니면 보지 말아라, 얘가 아니면 듣지 말라, 그 말씀이 아무거나 보고 듣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쉽게 모든 것을 본단 말이에요. 뭐 TV라든지 여러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것들,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보면 볼수록 우리 마음에 다 들어오게 돼요. 우리 삶의 영적인 부분에 다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보에 대해서 취사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자극적인 걸 좋아하니까 뉴스 기사 같은 것도 자극적으로 이렇게 써서 내보내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걱정되고 불안하고 화나고 이런 것만 계속 보게 되는데, 보면 끝이 없어요. 또 지금 음모론이라는 것 자체가 일리가 있는 면이 있는데, 또 그것만 계속 들여다보면 정신이 또 혼미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죠. 음모론 그래, 그 맞는 측면도 있어. 하지만 나는 거기다가 포커스 맞추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정보에 있어서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 삶에서 정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만 취하는 것이 좋겠고, 정보를 바깥에서 취하는 것보다는 나의 내면에서도 정보가 많이 나오거든요. 바깥에서 취하는 것보다는 나의 내면에서 얻는 직관이라든지 영감이라든지 그런 데서 오는 정보가 정말 진실한 것이 많거든요. 바깥에 있는 정보를 취할 때는 그 정보가 어디서 온 것인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로 하는 이야기들인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살펴봐야지 되는 것이고요. 다른 정보를 판단할 때 그것을 나의 내면에서 그 진실성을 판별할 줄 알아야지 되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 보면 동영상 중독인 사람도 있고 활자 중독인 사람도 있거든요. 뭔가를 계속 흡수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내 마음을 비우고 조용한 가운데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 명상을 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는 중독에서 벗어나고 삶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각들을 줄여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중독에 대한 행위가 바깥에 있는 것을 취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가짜 만족을 얻는 거죠. 잠깐 좋았다 말았다, 이게 반복이 되는데 완전히 채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은 나의 내면에서 나와야 되는데 바깥의 것으로는 그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모든 과정을 한 계단씩 천천히 밟아서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여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여정을 즐기면서 살아나가야지 되는 것이죠. 과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를 바라는 마음, 결과심이 강할 때 나 자신의 내면의 만족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단순한 결과, 그 결과만을 원할 때 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더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영성 도서를 많이 읽고 그런 것을 본다고 해서 나 자신이 완전히 변하고 그런 건 없어요. 좋은 책을 많이 본다든지 그런 것은 잠재의식에 도움이 되고 조금씩 밝아지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나 자신이 변화하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답은 나의 내면에서 찾아야지 되는 것이고, 내가 현실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어 라는 것으로 나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하고 있어, 난 마음 공부를 하고 있어, 이런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인 것이죠. 이것을 떠나서 저기 어딘가 가면 대단할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놓고 나의 내면에서 있는 그대로 아무 말 없이 있는 이 고요한 상태를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색성향 미촉법 6가지를 점차 줄여가고 자극 없는 삶 속에서 삶에 있는 그대로의 기쁨을 느끼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